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입이 대빨 나왔어요. 왜요? 일요일인데 나와서 이러고 있다고 지금 입이 대빨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다시 집어넣고 있는 거야? 오늘은 조기합의. 많이 들어봤죠, 조기합의. 많이 들어봤죠. 조기합의가 뭐예요? 일찍 합의하는 거? 아침에 하는 합의지. 네. 아침에 하는 합의. 진심 재밌다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기에서 하는 합의. 네. 죄송합니다. 이 조기합의에 대한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조기합의가 얼마나 일찍을 해야 사실 뭐 그 기준이라는 게 딱히 있을까요? 조기합의. 예를 들어서 뭐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뭐 한 이틀 만에 합의를 해버린다든가. 그럼 조기합의일 수 있겠죠. 간혹 가다가 먼저 이제 보험 담당자들이 합의 빨리 하시죠. 뭐 이 정도 줄 테니까 빨리 먼저 합의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담당자가 그렇게 합의금을 딱 제시를 했을 때, 물론 나는 이제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몰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줘. 나는 100만 원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을 주겠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합의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당장 합의할 것 같은데? 물론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흔치는 않아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200을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가 또 어디 30만 원 주겠대. 합의 안 하죠. 그럼 합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기 합의도 뭔가 보험사랑 잘 맞으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조기 합의가 네. 뭐 금액만 받고 내 몸이 괜찮으면 상관없잖아요, 해도. 전혀 상관없죠. 뭐 합의금도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준다고 하고, 내가 그 합의금을 가지고 뭐 병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몸 상태도 크게 나쁘진 않아. 그냥 합의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러면 조기 합의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조기 합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기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근데 합의금도 그렇게 많은 합의금이 아니야. 근데 담당자가 오늘 합의하면 이만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거 못 준다. 그러니까 합의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슬리다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합의를 하는 케이스. 얼마 전에 우리가 진철에서 뵀던 그분도 120만 원에 합의를 했다가 근데 이게 몸이 그게 아닌 거야.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합의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합의를 할 시점이 아닌 사람들이 조기 합의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의할 시점이 아닌데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합의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병원 가면 돈 들잖아요. 아픈 거를 참고선 치료도 안 받고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있는 사람, 아니면 그동안에 합의금 받은 걸로 병원 다니시면서 합의금 다 소진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마이너스야. 이제 내 돈으로 메꾸는 상황. 계속 그렇죠. 치료를 다 받는. 나는 보험사가 합의하자고 그래서 합의를 한 건데 오히려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들. 이 두 가지 케이스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합의를 했다가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합의 취소, 내가 이 합의할 당시에 몰랐었던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합의 취소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합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보험사가 갑이거든요. 그때는 보험사가 배째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소송해야 취소 되잖아요. 안 해준다 이러면. 배째라고 그러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해서 될까 말까 할 건데. 큰 사고가 아니면 소송이 실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보험사랑 합의를 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당장 어떤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거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게문을 오래 닫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회사를 안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 합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을 해줘야겠죠. 내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들 그리고 합의금도 충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조건들만 다 맞아준다고 한다면 사실 어디 뼈가 부러졌어도 조기 합의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람이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나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서 뭐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통사고 나서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한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합의금이 적당한 건지 그쵸. 계산하기 힘들어요. 합의금조차도 가늠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조기 합의를 하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합의를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아라. 조기 합의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합의금도 빨리 받고 사건 빨리 털어버리고 그럼 사건 빨리 털어버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단 말이죠. 근데 조기 합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기 합의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합의를 하려는 시점에서 내 몸이 계속 아픈 상태다라고 하면 급하게 서둘러서 합의를 하지 말고 그렇죠. 내 몸이 나아졌다 싶을 때 합의를 해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정리해? 잔소리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 나 할 말 더 남았단 말이야. 잔소리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 아무튼 이 조기 합의에 대해서 합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끊을 거야.
끊을 거라고. 오늘 조기 합의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합의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조기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